30대에 3천억 엑시트한 사람은 아예 없잖아요. 아니, 정확하게는 1650억.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장 이중인격자셔가지고. 아, 누가요? 대표님이요. 나도 할 수 있고 그도 할 수 있는 건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능하면 숨 쉬는 것도 대시였으면 좋겠어요. 가장 배신당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방법은 집에서 침대에서 하루 종일 자면 돼요. 이게 3천억 자산가라고 하면은 서울대 나오고 엄청 엘리트 막 하버드 이럴 것 같은데 되게 평범하게 20대 초반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한 번에 책을 읽고 역전을 시켰습니까? 아, 저는 이 책을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는 원래 이제 저의 진짜 인생 책은 성경책이고요. 오늘 이 책은 저의 인생을 확 바꾸게 해준.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자영업자로 성공하거나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은 본인이 모든 일을 다 해요. 처음부터 다 모든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본인이 많은 일을 하고 그거를 다 하고 하루에 15시간을 갈아 넣어요. 근데 갈아 넣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한계가 와요. 그 한계가 올 때 이거를 어떻게 내 일을 누군가한테 넘겨야 되는지 안 넘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힘든 시간이 오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실수를 하냐면 넘겨야 될 거를 안 넘기기도 하고요. 어쨌든 안 넘겨야 될 걸 넘기기도 해요. 왜냐하면 일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직원들이 한 1000명이 넘어섰다 보니까는 네. 넘겨야 될 일이 있고 안 넘겨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마지막에는 완벽하게 분산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봐야 될 것 같은 책인데 또 그런 게 아니죠.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적용이 가능하죠. 일단은 저에게 있어서는 되게 중요했던 게 돈보다 시간이 더 중요했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을 갖고 돈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으니까는. 이 레버리지라는 책을 통해서 저한테 명확하게 핵심적인 게 있어요. 내가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또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저보다 시간당 버는 돈이 적어요. 그럼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물을 따는 거든 식당에서 뭐를 사오는 거든 관계없이 나도 할 수 있고 그도 할 수 있는 건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가능하면 숨 쉬는 것도 대시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할 수 있고 모든 똑같은 행동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일이 어떻게 되냐면요. 일이 확 줄어요. 나는 4시간만 일한다는 책 있잖아요. 나는 4시간만 일한다 할 정도로 일이 쫙 다 줄어가지고 내가 할 일이 정말 없어져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나머지 일을 가족과 즐기고 뭐하고 해서 즐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루를 5번을 사는 거예요. 하루 나는 4시간만 일한다를 3, 4번을 살아서 16시간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이게 시간계의 풀 레버리지가 되는 거예요. 주식으로 따지면 이게 뭐랑 똑같냐면 5배 레버리지로 주식을 사는 것과 똑같이 시간을 산 거예요. 저도 막 주변에 사업가들 많지만 사실상 30대에 3천억 엑시트한 사람은 아예 없잖아요. 아니, 정확하게는 1650억. 200억 엑시트한 사람들도 거의 신계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30대 이렇게 해야 되는 뭘 아닙니다. 아, 이게 감사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가장 이중인격자셔가지고. 아, 누가요? 대표님이요. 일할 때는 완전 철두철미. 근데 종교적으로 현승원 TV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현승원TV의 현승원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철두철미하게 하는 거예요. 되게 열심히. 이중인격이라니요. 아, 네. 네, 모두 전환이죠. 왜냐면 봐봐요. 제가 만약 집에 갔어요. 그럼 아빠로서 사업가처럼 해야 되나요? 아내한테 막 그렇게 해야 되나요? 각각의 채널별로 성격에 맞게끔 거기에 맞게끔 모두를 전환하는 게 그게 프로죠. 후배 만났는데 거기서 막 사업가처럼 막 CEO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후배 만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네. 간단히 레버리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 레버리지 초반 부분에 굉장히 인상적인 일화가 나와요. 봅 이야기라 그래가지고 이 저자가 약간 부동산 사업으로 준재벌급이 된 사람이에요. 500채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부동산 컴퍼니를 운영하고 있어요. 자기 직원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였어요. 그 사람이 이제 연봉이 1억 7천 정도였는데 이 사람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야. 뭐 어느 날 PC 기록을 봤나 봐요. 여기서 이제 엄청난 사실을 알아내요.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3,500만 원에 이제 중국 대행업체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을 중국인한테 그냥 3,500만 원 주고 맡긴 거야. 그러고 연봉을 1억 8,500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은 출근을 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1억 5천을 가져갔던 거예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되게 부정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런 행위들이 이제 레버리지. 네, 레버리지죠. 저는 돈에 대한 레버리지는 관념이 없어요. 그래서 잘 못하고. 그런데 시간 레버리지는 진짜. 그러니까 이 책은 저한테 정말 너무 크게 준 게 시간 레버리지였고 이 시간 레버리지를 잘 쓰기 위해서는 사람 관계를 정말 잘해야 되더라고요. 인사 관리를. 어떤 사람이 제가 하는 일을 하게끔 맡겼어요. 네.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그 사람과 저하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이 일에 대한 중요성, 이 일에 대한 핵심 가치 그리고 이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아야지. 제가 예를 들어 갖고 월급이 1,000만 원인데 어떤 분이 만약에 한 4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제가 하는 일을 하면은 훨씬 더 이것이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대신 그분이 저 같은 능력으로 한다는 전제하라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선 이 사람과 저하고 통로가 완전 똑같아 갖고 방향성, 가치관 그리고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목적의식까지 같이 갔을 때 이게 완벽한 레버리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공유하고 그 코드를 맞추는 일들 그것이 이 레버리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예.
왜 이해가 안 가지? 머리가 안 좋은가? 어떤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제 원래 했던 사업은 오케이. 직영학원 100개 정도를 운영하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저도 처음에 학원 하나에서 시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학원 하나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는 제가 학원 하나를 운영했는데 학원을 하나를 더 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직영학원을 더 냈어요. 그럼 양쪽에 제가 원장 역할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세 개를 냈는데 세 군데를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분산이 되고 제 능력이 3분의 1씩 쪼개지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레버리지를 사용하려면 저와 똑같은 사람을 제가 복제를 해가지고 각각의 학원에 같이 계신다고 한다면 저랑 같은 일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는 더 좋은 성과를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의 전제 조건은 그 사람이 저하고 같은 생각과 같은 가치관과 바라보는 어떠한 관념이 비슷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만나서 그 코드를 공유해야 되고 생각이나 이런 걸 공유해야지, 그러지 않고 그냥 사람만 논다고 해서 레버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레버리지가 되기 위해선 정말 그 사람이 내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조건이 정말 필요하더라고요. 가치관이나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같이 공유하게 되었고, 저 같은 경우는 전국에 수십 명의 원장님들이 세워질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저를 대신해서 거기 있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이게 레버리지의 거의 끝판왕이 된 거예요. 우린 레버리지를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레버리지의 끝은 어떤 거냐면 누군가가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게 진짜 레버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피엔스라는 되게 명저 있잖아요. 네. 초반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원시 부족들이 100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특이점이 오면서 국가라는 게 세워지고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이 막 살면서 100만 군들끼리 막 부딪히는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제 이러는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이제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나오는데, 인간의 특성 중에 하나가 보이지 않는 하나의 무언가를 믿는 개념 덕분에 공동체라는 게 결속이 됐었다고 해요. 종교가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드컵 할 때 서로 각자의 국가를 응원하잖아요. 한국이라는 게 없잖아요. 한국이라는 사람도 없는 거고, 없죠. 한국이라는 건물도 없는 거고,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레버리지의 끝판왕을 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디쉐어라는 학원 사업체가 있었어요. 그럼 거기서 원장님들한테 돈 주고 일해, 이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비전을 공유를 해서 그걸 믿는 몇십 명의 원장님들이 존재를 할 때 최고의 회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현재 지금 욕망의 북카페를 하는데 내가 이걸 전국에 100개를 세우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냥 프랜차이저 급이 아니라 나랑 똑같은 퀄리티, 여기 내가 계속 상주하는 거, 내가 모든 걸 거는 것만큼의 퀄리티로 100개를 만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나와 같은 그러한 생각을 그대로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지점을 차리고, 대신에 내가 받아가는 월급과 내가 받아가는 거에 이 사람은 반만 받아간다거나 3분의 1만 받아간다 라고 하면 그 나머지가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저는 거의 레버리지의 끝이라고 보거든요. 욕망의 북카페를 100개를 지점을 만들고 싶어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약간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냥 그 사람들한테 해서 뭐 월 700만 원씩 드립니다라고 보통 가잖아. 근데 네. 그러면은 이 700만 원만 바라보니까 직영점이 됐을 때 퀄이 계속 낮아지죠. 낮아지죠. 모든 프랜차이즈 네. 사업자들의 걱정이잖아요. 가치를 공유해야죠. 근데 그러한 가치도 사람이 계속해서 흐트러져요. 내가 무언가 책을 읽고 영감을 받고 이렇게 살아야겠지 했지만 계속 꺼지잖아요. 그걸 계속해서 주입해줄 수만 있다면, 내가 그런 사람이 만약 100명이 있었을 때는 그거를 주입하는 시간을 쓰는 것 자체가 내 지점 하나를 운영하는 것보다 100배의 레버리지를 쓰게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나한테 필요 없는 시간을 줄였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남았어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이것조차도 누군가한테 다 준다면, 그리고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나 자체가 복제된 거니까 이것조차도 레버리지가 된 거다, 이거는. 그래서 일단은 이거에 대한 첫 단계는 어떤 거냐, 어디서부터 출발하면 되냐면, 이거는 나 아니면 절대 못하는 일에 대한 것과 누구한테 맡길 수 있는 일을 나누는 것부터가 레버리지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딱 영상이 끝나자마자 다른 알고리즘 보는 게 아니라 목록화 해봐야겠다. 목록화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맡겨야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둬야죠. 그리고 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시간을 더 확장하는 게 오히려 더 많은 좋은 생산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다 넘기다 보니까 나중엔 3시간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럼 사람들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 대표님은 이미 사업을 하고 있었고 즉 노화 사업에서 직원분들이 많잖아요. 그 직원분들 같은 경우에 이 레버리지라는 책을 읽고 어떻게 직원이라고 한다면 항상 되게 중요한 게 이거예요. 회사는 커지는 회사에 항상 계셔야 돼요. 커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회사에 계시잖아요. 그럼 그 회사는 대박이다. 나오셔야 맞아요. 왜냐면 커지는 회사는요, 내가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 마련돼요. 그럼 결국 커지는 회사는 내 스스로가 어떤 레버리지를 쓸 수 있냐면, 아래 직원을 붙였을 때 이 직원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나도 할 수 있고 직원도 할 수 있는 일인데, 대리나 과장으로 올라오시고 새로운 분이 사원으로 오셨어요. 그럼 사원이 급여가 낮아요. 과장이 할 수 있고 사원도 했으면 사원한테 다 모든 일을 넘긴 과장이 현명한 과장이에요. 맞아요. 그럼 그 사람은 과장이 할 수 있는 일만 채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게 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는 회사에 가실 때 이 레버리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이거를 잘 하시는 분이 결국에는 능력을 받게 돼 있죠. 카카오가 성장할 때 막 몇 달에 한 번씩 본부가 막 생겼잖아요. 이런 데서는 결국은 자기 일만 잘하는 분이 아니라 내 일을 얼마나 레버리지 할 수 있냐,
얼마나 내가 잘 넘겨줄 수 있냐 이거에 따라 승패가 갈리는 거죠. 직원들은 이게 핵심이죠. 네, 그래서 저는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엔젤 투자만 잘하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주식을 성장하기 전에 회사를 투자하는 것만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업을 잘 들어가는 것도 되게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노아 AI 사업 새롭게 시작하셨잖아요. 아이고. 새롭게 채용하시나요? 저희는 이미 필요할 때마다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한 마케팅에도 오세요. 자플래닛 평점 1등.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고 있어. 그 상태에서 밑에 맡기면 그 사람이 가져 나가서 사업을 해버리던가 상처를 받는다. 제가 그거에 대해서 꼭 하고 싶은 얘가 있어요. 상처받을 용기와 마음이 없으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계속 웃으시죠? 너무 핵심적인 말 하셔가지고. 왜냐면 사업이라는 건 뒤통수를 열어놓고 하는 거고요. 성장이라는 건 상처받을 만큼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맡기죠. 누군가한테 내 일을 주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퀄리티가 떨어져요. 퀄리티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줘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배신도 당해보고 그럼 다음엔 내가 이렇게 조절해야겠다. 이런 걸 주면서 해야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해야겠다라는 걸 배워가면서 배신 안 당하는 방법 그리고 덜 당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지혜롭게 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을 결국 그걸 배워가는 시도를 하지 않으면 저는 확장과 성장이라는 건 없다고 생각해요. 가장 배신당하지 않고 상처받지 않는 방법은 집에서 침대에서 하루 종일 자면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배신도 안 당해요. 진짜 맞는 말이다. 네. 이 채널에서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셨다면서요. 그쵸. 저도 직원들한테 정말 많이 배신당하고 너무 많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생각 들고 수백 번이었죠. 어느 순간 그래갖고 제가 마음의 문을 닫았어요. 직원들한테. 상처받지 않겠다. 하나도 마음을 주지 않고. 근데 그때부터 놀라운 건 회사가 성장하지 않아요. 직원들한테 마음을 주지 않으니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한테 기대하는 마음으로 진급도 시켜주고 비전도 제시해주고 이랬을 때 그 사람이 배신을 해야지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한 걸 하나도 안 하면 제가 상처받지 않는 대신에 직원은 비전을 볼 게 없고 앞으로 바라볼 게 없으니까 성장하지 않는 거죠. 기업이 진짜 커서 시스템적으로 굴러가면 이게 다 필요 없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회사의 대표로 내가 무언가 확장하겠다라는 거는 직원과 주변 모든 사람한테 많이 상처받을 거고 많이 다칠 거고 많이 아플 거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죠. 그때부터 생각했어요. 누가 이제 뒤통수를 치고 그러더라도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사업한다. 그러지 않으면 성장은 더 이상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거 혹시 하세요? 최근에 데일 카네기 그 100년 전 그 책을 어떤 분이 또 인생책 해가지고 봤거든요. 인간관계론 그런가요? 네, 인간관계. 네네.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사례가 나오는데 은행장인가? 그 사람이 엄청 성공한 은행장이에요. 그 사람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요일 날 3시간을 비워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자기가 해왔던 것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오답 노트를 한대요. 근데 저는 그거 보고 나도 무조건 해야겠다 이거는.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런 것처럼 이제 레버리지 체계도 지금부터 6개월 동안 뭘 할 건지랑 6개월 동안 뭘 했는지를 이제 같이 평가를 하는,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내가 과대 평가한 건 아닌지 이런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데 그런 거를 좀 하시나요? 저는 원래 그걸 매일 했어요. 매일 OX를 했어요. 이거 빼자. 이건 아니다. 그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퇴근하고 나면 집에 가서 성경 읽고 오늘 했던 스케줄에 대한 걸 확인하면서 OX를 쳐요. 이렇게. 그리고 내일 스케줄을 보면서 내일은 전부 다 100점짜리인데 이거에서 내가 내일 하고 느낀 거를 다시 점검하자. 이렇게 하면서 스케줄 조절하는 것 같아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다 영상을 끌 것 같습니다. 저렇게는 못 산다. 와, 진짜 다르다. 자기계발서 베스트셀러 되시는 분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엄청난 책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 역행자 그런 책들이. 그래서 저는 매일마다 자청님이 저한테 얘기해줬던 자의식을 해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 나도 해야 돼. 본인이 쓰셨잖아요. 그래서 95%의 순리자가 아닌 길을 매일마다 택하기로 결심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저는 너무 하루하루가 감사해요. 제가 받고 누리는 것보다 너무 큰 걸 받았다. 돈적인 걸 떠나더라도 뭐 건강이나 아니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왜냐면 저는 아이들 많이 도와주러 해외 학교지로 외국을 많이 다니잖아요. 뭐 미얀마도 가고 막 네팔도 가보고 막 여러 군데 가보면 맨날 인천공항에 올 때마다 감사함이 막 밀려나. 맞아. 그리고 한국이란 땅과 이거 자체가 이렇게 빠른 시설과 빠른 서비스, 여기에 태어난 거, 그 자체에 대한 감사함을 풀리로 느끼는 거를 매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한국에 태어난 게 너무나 그거 감사하다는 엄청난 거죠. 해외를 안 가본 사람들은 헬조선 하잖아요. 근데 아예 말이 안 되는 소리. 네, 제가 이번 연도에 카메룬하고 가나를 이제 갈 계획이에요. 네네. 근데 저는 그런 나라를 누구나 그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가보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저희 직원들한테 같이 카메룬 갈 사람 했더니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못 느끼시는구나. 맨날 일본, 미국만 가니까. 그쵸. 필리핀만 가도 조금만 외곽 가면. 아유, 필리핀은 선진국이죠. 맞아요, 선진국. 거긴 선진국이에요. 그런데도 한국에 오면 느껴지는데. 단순히 환경이랑 위협을 떠나서 한국이 저는 전 세계에서 지능 순위가 1등에서 3등 안에 든다고 좀 믿는 게 있어요. 과대평가하는 거일 수 있지만 어쨌든 최소 10등 안에 든다. 치안도 그렇고 사람들 사고방식도 그렇고. 딴 데는 밤에 못 다녀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 얘기입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맡길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맡기면 그
사람은 나보다 못한다. 내가 원하는 수준이 안 나온다. 그리고 내가 성실을 다해서 가르쳐주면은 배신하고 상처받을 수도 있다. 또 어쩔 때는 들어간 돈에 비해서 너무 효과가 안 나와서 돈이 낭비된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맡기고 시도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고 그러면서 그 과정들을 통해서 발전하고 진정한 삶의 레버리지가 뭔지를 느끼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더 부요해지고 풍요로워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거다라고 저는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보시는 분들이 급여가 많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월 250만 원 버는 것까지는 레버리지 생각 안 하고 일단 분급을 키우고 그 다음부터는 저는 가능한 플레이버리지를 해야 된다고 해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직원도 없고 나는 250만 원밖에 없고 그럼 어떻게 하지? 저는 1번 무조건 청소 일주일에 한 번은 맡겨요. 그게 5만 원 정도 하거든요. 청소 어플이나 이런 거. 근데 250만 원에서 5만 원씩 2주에 한 번 10만 원이죠. 그러면 240 남았어. 그럼 여기서 저는 웬만하면은 전 택시 탈 것 같아요. 근데 택시 타면은 240에서 거의 4, 50만 원 날라가요. 대신에 원칙이 있어요. 그 시간에 무조건 핸드폰으로 책을 읽기. 전 차가 있지만 그 시간에 무조건 택시를 타요. 지금도 20분 동안 택시 타고 왔거든요. 20분 동안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아 생각보다. 20분 동안 책 읽거나 생각 정리하거나 대신에 그때 유튜브를 하면은 망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보는 순간 그거는 완전 손실인 거고. 유튜브를 할 거면 유튜브로 오디오북을 읽어야지. 저는 요즘 그거 봐요. 현승원 노아 AI. 진짜로. 감사합니다. 그 듣기 되게 좋아요. 제일 좋은 거 사실 책 읽기. 정말 일리가 있는 게 제가 과외로 한 230만 원 정도 벌 때가 있었어요. 근데 과외를 하려면 제가 당시에 교재를 시중 교재를 안 쓰고 다 제가 만든 지문으로 다 제가 영작을 했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뽑고 저기서 뽑고 좋은 지문들. 그럼 그거를 타이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타이핑을 제가 안 치고 그걸 다 맡겼어요. 그래서 한 페이지에 500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다 맡기고 이게 레버리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제가 원칙은 뭐냐면 나는 인터넷 강의 듣는다. 아니면 영어 공부를 하고 나는 공부할 시간을 번다. 이걸 항상 지켰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은 레버리지는 나랑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연습하는 게 필요해요. 저도 지금도 5만 원, 10만 원 그 청소 아줌마 맡길 때마다 내가 1시간이면 하는 건데 내가 10분이면 하는 건데 지금도 그 마음이 드는데도 그거를 이건 클루지아라고 이겨내고 그냥 맡겨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한 250 정도 벌 때부터 계속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맡기는 위임하는 연습. 그래야지 더 확장되죠. 근데 그 시간 동안에 놀고 생산적이지 않은 일을 하면 레버리지가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생산적으로 내가 그걸 하는 것보다 뭔가를 더 발전시켰다라고 했을 때 진짜 레버리지거든요. 그거를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부자 형님, 현승원 대표님 오늘 레버리지 책 다뤄봤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